예, 이렇게 세 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저 혹시 Q&A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좀 질의를 받을 건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 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조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유주분들, 토지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희는 조합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주민대표 협의체, 주민협의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늘 우리 주민분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 2층 이런 건 우리 소유주분들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계획은 5층 이상, 우리 소유주분들은 5층 이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GH와 협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아파트 위치도 광주역하고 경안천 규로해서 좋은 것들 우리 소유주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소유주분들은 소유자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받는 입주권 그 분양권에서 차익을 또 우리가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일반 분양이 끝이 아니죠. 일반 분양가에서 또 오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올라가는 광주역 대시양 같은 경우는 25평이 지금 한 1억 5천이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우리가 또 우리 소유주분들이 또 재산 증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유주가 재산 증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재개발이다. 예, 여러분의 재산을 갖다가 아파트를 주셔서 일반 분양자들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유주분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보시면 되세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층, 1층하고 3, 4층만 5층 정도 하면 벌써 1억 차이가 나요. 그것도 우리 소유주가 가져가시는 거고. 또 하나 요즘은 그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씩 해요. 일반 분양자들 이거 현금 다 내야 됩니다. 그 우리 소유주분들은 다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요즘은 방방하고 거실마다 다 하면 요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럼 요 부분도 우리 소유주분들은 무상입니다. 또 하나 시공사에서 나중에 이제 시공사는 지금 사실 말할 단계는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광주역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방은 시공사를 못 찾아서 난립니다. 재개발이 다 중단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지금 또 밖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공사들에서 나중에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만약에 경쟁이 붙으면 우리가 이렇게 소유주님들께 많이 이렇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조합원 소유주 특별 제공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요즘은 빌트인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1차입니다. 그게. 조금 이따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주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한 10에서 20% 차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두 번째, 2차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이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반 분양가에서 더 올라가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오를수록 우리 소유주분들은 이익이죠. 이걸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와서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커뮤니티 고급화가 대세예요. 커뮤니티에서 다 요즘은 그 아파트에 이게 좋은 아파트냐 비싼 아파트가 되느냐가 다 결정이 됩니다. 요즘은 커뮤니티 그냥 원스톱 커뮤니티죠. 슬리퍼 신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우나, 골프 연습장,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거 다 들어가지요. 요즘은 또 게스트하우스라 해서 손님들 오시면 똑같은 집을 하나 내드립니다. 무상은 아니겠지만 싸게. 게스트하우스예요 그게. 그리고 요즘은 또 스카이 커뮤니티라 해서 전망 좋게 위에다가도 이렇게 만듭니다. 회의실도 만들고 카페처럼 이렇게 카페도 만들고 조식당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3,0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금액으로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주할 때 되면 우리 구역 외에서 다 오고 싶어하는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다 구축이에요. 그때는 다 구축밭이에요. 주위 아파트는요. 예. 지금 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자연의 자이고 뭐 옆동 이편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연식 때문에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 다 와서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경쟁이 세질 거고요. 판교를 한 번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에 직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수요도 우리 옆동이 받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와서 살고 싶은 아파트가 돼야지만 그 가격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 증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뭐 5천만 원, 1억만, 1억 5천 뭐 분담금이 없어야 된다, 뭐 몇천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크게 좀 큰 그림으로 보시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GH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뭐 자연엔자에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하는 공공재개발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나 또 아시면 좋겠고 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트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지금 가격이 한 16억 정도 합니다. 5층이. 예, 이렇게 해서 성남은 워낙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뭐 2, 3억짜리 빌라가 뭐 10억짜리가 됐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서 쓰신다고 해서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나중에 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난 분양 안 받을래 하면 그 분양 신청 때 분양 신청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분양 신청 하셔도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만든 자리이고요. 이제부터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예, 조금 혹시 일어나셔서 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마이크 드릴게요. 소유주님 우리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셔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 2의 소식지 강동균입니다. 네. 그래서 제 2의 소식지에 보면은 빨간 그 패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귀하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각종 공지사항 안내 불가, 분양 신청 불가, 보상 관련 지급 불가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권리 행사에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 5번을 보면은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각종 공지사항 안내 불가, 입장 분양 신청 불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사인함과 동시에 이 회사에 내 사인을 했기 때문에 토가 끼어서 거기가 낚시바늘에 끼어서 다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안 해도 된다. 나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분양 신청 안 해도 된다. 그때는 이미 내가 신청을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내주는 그 불이익을 온통 내가 몸에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 행정 절차에서는 이런 것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과 협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개인 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 해서 분양 신청이 불가하거나 공지사항 안내가 불가하거나 보상 관련 지급이 불가하거나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분리할 수 없으며 만일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발 또는 관련 사업 절차 무효를 주장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있는 거는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재개발에서 동의했을 때 분담금이 좀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질문만 해주시겠어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2억을 낸다. 분양금, 분담금을 2억을 낸다. 과연 여기에 빌려에 살고 계신 분들이 2억을 낼 수 있으며 다시 입주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되는데 새로운 회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2025년 2월 7일부로 국토부에서 도심복합개발 신탁 방식이라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온 곳이 있습니다. 2월 7일자로. 그래서 강북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네, 좀 질문만 좀 해주시고 민간 도심복합법이 나와 있는 건 저희 소유자님들 다 아십니다. 민간 제가 좀 이제 너무 길게 하셔서 말씀드릴게요. 민간 도심복합개발법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 소식지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엇박을 해도 되는 건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엇박이 아니고요. 예, 지금 선생님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법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강화되었느냐면 이번에 SK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GH에서 아무리 여러분들께 우리 소유주분들께 정보를 보내드리고 싶어도 등기상 주소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등기를 떼어보면요 거의 다 실 주소가 달라요. 그런데 GH가 어떤 권한으로 그 여러분의 등기상 주소가 아닌 실 거주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번 소식지는 저희가 아름아름해서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보내드린 거지만 이번에 소식지처럼 계속 GH에서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처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등기상 주소로 보내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내주시면 그 주소로는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신문에 공고도 하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GH에서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분양 신청하실 겁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공고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등기상 주소로 보내드릴 거고요. 또 하나 동의서 내주시면 그 주소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연락처도 있고 실거주지를 내주셨으니까 그거 안 내시면 등기상 주소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개인정보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겁박이 아니라 GH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기업이고 경기도 산하기관이에요. 겁박이 아니라 명백한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내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찾아갈 겁니까? 동의서 보시면 광주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여러분의 주택이 몇 평인지 나중에 소유주 분양 신청하세요. 몇 평 하실 겁니까? 동호수 추첨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도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오셔서 총회에다가 의견을 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안내문을 보내드릴 건데 내가 동의서를 안 냈다? 근데 등기상 주소로 계속 가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실 거예요? 그리고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인제 나왔어요. 그 전에 공공도심복합은 있었습니다. 그게 수용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백지동이 백지위일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어떤 정비사업장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업시행자가 명시되지 않은 동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는 제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명시되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 내주셔봐야 효력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5년 동안 뭘 한 게 있습니까? 맨 처음에 4,900세대 지어서 빌라 소유주한테 2천만 원 더 주겠답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 지금 믿기십니까? 세대수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뭐 조합 방식 하겠다고 했다가 역세권 개발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또 민간 도심복합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도 믿음이 가고 내주시려면 내주셔도 됩니다. 내세요. 그리고 빨리 개발이 돼야 한다고 하면 공공에도 귀를 기울여셔야지 이걸 갖다가 눈 막고 귀 막고 나중에 정보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실제로 광명에서는요 뉴타운이 10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광명 7구역이 그랬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뭐 10년 뒤에 보니까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새 아파트가 돼서 재산가치 다 올라가고 난리 난 거예요. 새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도 단계별로 상승이 되는 게 이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주분들 이제 5천만 원 1억 모으기가 어디 쉽습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단계적으로 상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나 일반 분양 받고 싶은데 일반 분양 어려울 것 같아.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렇게 사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의 지금
빌라, 예를 들어서 주택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저 지금 GH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원주민 정착률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뭐 10평 가진 분이 33평을 가고 싶어, 25평 가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추가 분담금 없이요? 그걸 누가 장담을 합니까? 공사비가 10평 갖고 있다. 10평을 새로 지어도 공사비가 들어가요. 25평 갖고 싶어. 어떻게 무상으로 받습니까? 주차장 면적도 굉장히 넓고 커뮤니티 지어야지요. 뭐 조경도 해야지요. 엘베 들어가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 부담금 없이 나중에 감정평가가 공평하게 됩니다. 공평하게. 크신 분들은 큰 대로, 작은 분들은 작은 분대로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높게 받아야 좋고 낮게 받아야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세에 맞게 쳐주는 게 감정평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거를 너무 고민을 하시지 마시라.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지금 단계가 꼭 필요하고, 재개발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단계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학교를 한 번에 졸업합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단계 우리가 동의서 또 받고 이렇게 해서 30% 동의서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주민대표 시공사까지 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니까요. 그렇게 너무 지금부터 내가 이거 하면 콕 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뒤쪽에 보시면 슬럼화되고 낙후되어 가고, 저녁 때만 되면 또 다니기도 좀 약간 좀 그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앞으로 더 빠르게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예.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여기 분 예, 손 들어주셨어요. 예. 일어나셔서 소유주분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역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역동의 우성빌라 102호에 사는 서유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한동안 제가 지금 3년 반 정도 광주에 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상수보호구역이라서 360%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2,800가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더 많이 늘어나고 도심복합 개발이랑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이거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좋은 일인데요. 질문은 뭐냐면, 현재 주민들, 땅 많이 갖고 있는 현 주민 소유자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지,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네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재개발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상당히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재개발은 뭐 토지 소유자분, 건물주분들, 뭐 단독 가지신 분들, 빌라 가지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과의 저희 뭐 이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할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흑석동이라고 있죠. 거긴 강남 정말 노른자 중에서도 노른자예요. 거기는 SH가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삼성이 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서장훈 씨 건물도 있는데요. 뭐 100억은 넘을 겁니다. 물론 어디다 반대하시는 분은 계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개발이 싫어하시면 사실은 그분들을 뭐 어떻게 멱살 잡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역동구역에 보시면 좀 앞에 상가가 많잖아요. 앞에 상가가 있어요. 예, 관통도로를 끼고. 그런데 거기 지금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경기 침체가 되면서 상가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장사도 안 되고 세입자분들도 좀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중간중간 빠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갔을 때 이게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재시장이라고 봐요. 네. 용적률을 맞추려면은 땅 소유자들의 2분의 1을 흡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인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요건 자체가 토지 면적 네, 2분의 그렇게 1이에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토지 지금 소유자, 맞습니다. GH 우리 그 사업 저기 뭐야 그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맞춰 나가려고 하시는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원주민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거의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일체가 되지 않아서 오늘도 오다 보니까 여기 공공지역 모든 개발을 자기들은 반대한다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저도 거기 협회 회장님도 잘 아시고 하지만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할까?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겠다고 협의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데 우리 GH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준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감정평가 금액인데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도 그거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광주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가 감정을 평가를 하는 거지. 근데 아직 정확히 나온 금액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감정평가를 사업시행 인가 후에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용합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좀 이제 앉아주시고요. 우리 소유주님은 지금 우성 2개 갖고 있으세요? 예. 지금은 단독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동의를 많이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토지만 갖고 계신 분도 많이 해주셨고요. 큰 지분 가지고 계신 건물주분들도 점차 동의서 내주시고 계세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음마아파트는 조합 설립까지 19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제가 광주시에서 1년 만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동의율 안 나온다. 아니 그래서 제가 가서 책상 두들기면서 소리 질렀다니까요. 1년 만에 70%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민간은 5년째 동의서만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2022년 5월에 이반 제한 한 거 지금 거기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고민하실 사항은 아니고 각자가 내 재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는 지금 동의서 써서 나는 아파트 빨리 도시계획은 나와 있지만 최종적으로 한국부동산원 검토를 거칠 건데 약 프론테이지는 26% 전후로 아직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11만 1,100제곱미터에서 20%? 예, 26% 정도, 26% 전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저분은 추진이 안 되고 미뤄질까봐 염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공유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웃이라도 설득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설득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빌라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재산 형성에는 또 훨씬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그분들만이라도 또 이웃에서 좀 동조하시게끔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GH가 단지 이제 민영보다는 이게 훨씬 빠른 것 같아서 저는 민간보다 그 동의를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보급화 역세권의 어떤 보급화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 너무 관심이라 감사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 구역 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분들도 계시고 뭐 좀 토지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집합건물 뭐 이렇게 해서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단독 빌라 여러 가지 다 각자가 다 재산권을 갖고 계신 게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희는 다 나중에 같이 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 지금 사실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렇게 오시는 길에 보셨을 거예요. 재개발 절대 반대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개발 홍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이제 공공재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저는 기분이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점차 많이 좋게 생각하면 관심을 그만큼 주시는 게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설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영동에 지금 40년 지금 살고 있는 저기 주민인데 무덕센스빌 나동에 살아요. 뭐 설명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뭐 수고스러운 거 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모여주신 뭐 입주민들도 그렇고 뭐 다들 똑같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뭐 중점적인 거는 아파트 재개발 들어와 있는 지금 저희 역동이 제대로 된 아파트에 잘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이니까 자신의 재산들이 잘 공정하고 타당하게 잘 배분받아서 입주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억울한 일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주인분들이 다들 각자 공정하게 잘 재산을 받아갖고 아파트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목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저도 예. 저도 여기 빌라에 지금 한 40년 살면서 저희가 공공재개발 자꾸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5평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8평에 들어가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들 약간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배분 받을 때 뭐 이제 좀 그런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잘 투명하게 잘 볼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제가 이거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 회의가 이제 구성원들이 발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뭐 위원장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네. 공정하게 누군가가 이제 젊은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네, 맞습니다. 나와서 내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성원을 하겠다 이런 사람을 좀 뽑아서 주민들의 마음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좀 구성을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질문이세요? 예. 오늘 지금 시간이 2시간이 돼서 지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럼 이분까지만 질문 받고 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제 핸드폰 다 오픈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 전화 주셔도 되고 사무실로 또 오시면 상담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주민준비위원회와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준비위원회 지금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자기 시간 내고 비용 들여서 오셔가지고 순수하게 봉사해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와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역동구역 위에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준비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대표 회의를 가게 됩니다. 왜냐? 제가 입안 제안자고 지금도 현재 GH와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 주민준비위원회 분들 여태까지 애써주시고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앞으로도 역동에 더 나는 관심을 갖고 나와서 더 열심히 뛰고 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봉사인 거 감안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역동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인데요. 김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단계에서 이런 질문이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랑 약간 좀 처지가 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좀 세계적인 분이 부분에서요. 제가 한번 그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 빌라를 매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2년 일부 거주를 해야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시기에 일시적 이주택자가 돼서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비과세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주택자지만 입주권을 받게 되면 그 시기에 일시적 이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챗 GPT에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그 이전에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 안전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세금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우리 세무사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일 때 사셨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사신 거예요? 네. 지역일 때 산 거예요. 그럼 기존 아파트는 계속 갖고 계셨고 네네네. 신규주택을 조정 대상 네네네. 지역일 때 네네. 사신 거고요? 네네. 그거는 일시적 이주택이랑은 상관없는 걸로 저는 아니 입주권을 받으면 새 집을 갖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시점에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는 수는 없는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냥 쭉쭉 가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런가요? 네. 그러면 여하튼 기존 주택은 과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입주권으로 됐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어디 또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나와서 그건 아닐까요? 네. 또 질문이 혹시 있거나 이렇게 좀 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가 지금 구역내도 많이 다니고 있고 저도 동의서 받으러 막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셨을 때 이렇게 좀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시간 맞춰서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감사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